사실 언제 우리가 이렇게 주주총회에 관심이 있었나, 컸나라는 생각을 들 정도로 최근에 이제 밸류업 프로젝트 관련한 얘기가 나오고 나서는 주주총회에서 과연 주주 환원 그리고 어떠한 앞으로의 청사진을 펼쳐내게 될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참 많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각각 기업들마다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의 주주 환원책을 발표를 하면 또 주가도 그에 따른 화답을 하는데요. 오늘은 아무래도 이제 지주사 가운데서는 두산이 가장 좀 핫한 것 같은데 두산은 조금 다른 이슈도 붙어 있죠. 네, 일단 뭐 전체적으로 오늘 이 가장 강한 그러니까 장 초반의 종목을 좀 뽑아보라고 한다면 두산을 빼놓을 수는 없었을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좋은 모습을 좀 보였는데 다소 아쉬운 부분은 오늘 장 초반 18% 이제 상승을 했던 주가가 지금 벌써 5%까지 지금 내려온 상황이다 보니까 많은 투자자분들의 지금 고민이 좀 깊어질 수밖에 없는 흐름이 아닌가 싶어요. 일단 최근에 이제 주총에서 이야기를 하기로는 딱 두 가지가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일단 배당에 대해서 본주에 대해서 이제 주당 2,000원이라고 하는 이제 배당을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또 두 번째로는 지금 이 두산 로보틱스 보유예수 물량이 이제 마무리가 되었을 때 이것을 현금화한다라고 하면 그것을 과연 주주 환원 정책으로 할 거냐 그리고 만약 한다라고 하면 정말 또 주가에는 당연히 더 좋은 어떤 시너지 효과를 보일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오늘 이제 장 초반에 이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다라고 좀 보여질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다소 이제 이 전 고점을 돌파하는 혹은 역사적 고점으로 이제 넘어가는 그러한 시기인데 거래량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이게 또 K 증시의 또 가장 큰 단점이 아닐까 싶어요. 네. 일단은 좋은 뉴스가 나오다 보니 혹은 이제 수급이 오전에 너무 또 과하게 슈팅이 나오다 보니 일단 챙기고 보자라는 투자 심리가 지금 굉장히 많은 상황인데 네. 두산은 제가 보니까 길게 볼수록 또 좋은 면모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두산 관련 기업들, 관계사들 흐름을 놓고 보면 뭐 두산 에너빌리티부터 해서 굉장히 근데 좋은 성과들을 좀 내고 있고 실적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 보니 저는 두산 같은 경우에는 지주사도 지주사지만 각자 개별 사업을 하고 있는 개별 또 관계 자회사를 보시는 것도 저는 좋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산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러한 뭐 개별적인 기업들이 다 각색의 섹터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이게 보니까 반도체 쪽으로도 모멘텀이 있더라고요. 반도체 부품 기업으로서 굉장히 주요한 그런 성과를 내고 있다라고 하는데 두산이 그 PCB 관련한 동박 적층판 분야에서 굉장히 또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고요. 그 PCB가 거기에 이제 인쇄로 기판인데 네. 그 인쇄된 부분이 바로 구리, 동박인 거고요. 그러니까 그 원료를 만드는 뭐 기업이라는 측면에서 뭐 과거부터 두산은 사업지주 회사였고 그 사업지주 회사 안에 이 전자 부분은 실적이 별로 그렇게 크게 나빴던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반도체라든지 IT 가전 쪽이 확대되는 모습 속에서는 항상 실적을 잘 보여왔고 그래서 재작년인가요? 그때 네. 나타났던 두산의 그 급등은 로보틱스 때문이었고 이번에 나타나고 있는 것은 뭐 전반적인 주주하는 분위기에 더해서 최근에 올라오고 있는 두산 바켓의 역할이 저는 꽤 크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뭐 지금 미국에서도 캐터필라의 지속적인 신고가. 근데 이 신고가의 핵심은 주택 건설 쪽이 아니고 공장 건설을 포함한 인프라 건설 때문에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요소들이 반영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저도 뭐 나쁘진 않다고 보는데 다만 최근 수급이 쏠리면서 이렇게 급등한 종목이 뭔가 자꾸 상승의 이유를 계속 덧붙이기 시작하는 것은 저는 뭐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단기 과열에 따른 차익 매물이 나올 경우에는 뭐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구간이니까 뭐 이것도 지금 뒤늦게 뭐 좀 쫓아가기에는 차라리 네. 다른 종목군들을 한번 찾아보시는 게 더 낫지 않나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두산 52주 신고가 경신한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다른 종목 찾아본다라고 해서 지주사에서 다른 종목 봤더니 다 52주 신고가 종목만 눈에 띄는데 CJ도 오늘 장중에 52주 신고가 경신한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CJ도 배경들이 최근에 이슈가 나왔던 게 굉장히 많았죠? 네, 일단 어제 주주총회를 했고 네. 뭐 목표 수익성을 극대화하겠다, 그리고 재무구조 개선하겠다, 뭐 글로벌 성장 목표를 제시하겠다, 뭐 이런 좋은 얘기들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올해 CJ 상장 자회사인 이런 제일제당, 뭐 ENM, 프레시웨이, CGV 이제 실적 개선 전망세 때문에 조금 긍정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어서 최근 연일 좋은 주가의 흐름을 보이는 것 같고 사실 이제 최근 CJ의 주가 상승의 핵심 동력이 아무래도 올리브영 실적 덕분에 지금 계속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IPO 그리고 CJ와의 합병 추진 시 이제 예상되는 기업 가치가 좀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지금 이제 CJ 같은 경우도 52주 신고가를 달성을 했고 이제 증권사 리포트도 목표 주가를 한 15만 원 정도로 더 상향해서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지금 접근하기엔 부담이 있지만 또 이렇게 52주 신고가를 기록한 이제 기업들이 또 이제 더 상승 여력이 있기 때문에 이제 뭐 내가 올리브영 좀 이쪽에 관심 있다 하면 보시고 차라리 뭐 이런 쪽보다는 요새 화장품 흐름이 좋으니까 이제 CJ 올리브영이 입점되어 있는 좀 흐름이 좋은 화장품주들을 같이 보시는 것도 대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어제 또 화장품주 관련한 이야기를 함께 나눴기 때문에 그 부분 어제 내용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CJ는 지난번에도 한번 잠깐 언급을 했을 때 이게 지주사가 CJ 올리브영의 프리미엄을 받는 것도 중요한데 결국에는 떼어내서 다시 상장을 하게 된다면 이제 분할 상장에 따른 가치가 좀 분산되는 그런 영향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상장 얘기가 나오고 나서 주가가 좀 올라가면은 보유자분들이 좀 팔아야 될 시기인가라는 고민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항상 이제 이렇게 앞서 반도체도 팔아야 되나요? 팔아야 되나요? 라고 얘기를 하면 네. 저는 반은 매도해라, 3분의 1을 매도해라, 무조건 분할로 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네. 이게 이제 사람 욕심이 끝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주가가 더 간다고 하면 뭐 그때 팔지 말거리 되고 또 여기서 그쵸. 주가가 빠진다면 그때 팔거리 되는데 네. 어쨌든 수익으로 얻어졌으면 그쪽에서 만족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항상 매도는 좀 분할로 생각을 해주시고 네. 이제 앞서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내가 만약에 매도한 수익금으로 뭔가 다른 것들을 매수해서 혹은 트레이딩을 해서 수익을 낼 자신이 있다라고 하면 적당히 매도를 하고 그게 아니라면 기업의 가치를 봤을 때 네. 그리고 뭐 올리브영 상장을 봤을 때 더 끌고 가시는 것도 지금 시점에서는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는 어제도 이슈가 계속 불거지고 있는 OCI와 한미 약품 쪽도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주가 움직이 오늘 좀 엇갈리고 있죠. 일단 다 빠지고 있습니다. 네. 다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요? 다 빠져요. OCI도 빠집니까? 네, OCI도 빠지고 한미사이언스도 빠지고 한미약품도 빠지고요. 그다음에는 부강약품도 빠지고 있습니다. 홀딩스는 조금 오르네요. OCI 홀딩스요. 네. 그건 제가 체크를 안 했네요. 네, OCI 홀딩스는 1% 정도 오릅니다. 일단 보시면은 제가 부강약품까지도 말씀을 드렸는데 왜 그러냐 그러면 저희가 이 기업들에 있어가지고 일단 재료는 소멸됐죠. 서로 출자를 하고 경영을 하겠다. 재료는 소멸된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OCI 홀딩스는 지금 뭐 태양광 쪽으로 좀 분류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쪽은 좀 다른 이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강약품을 말씀드린 이유는 부강약품의 공시와 한미약품의 공시를 보시면은 지금 그렇죠. OCI가 일단 최근에 부강약품을 인수하면서 바이오 산업에 진출한다라는 이슈를 한번 터뜨린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러고는 지금 도대체 왜 OCI가 한미사이언스 쪽에다가 이렇게 한미약품 쪽에다 이렇게 지분을 태우냐라고 하는 얘기에서 부강약품과의 시너지를 노리기 위해서 그런 것 때문에 이런 뭔가 지분 교환 이슈가 있구나라고 다들 해석을 하셨었는데 네. 실제로 그 부분에서 이번에 이제 한미와 OCI가 통합되는 거는 부결되었으나 네. 이번에 부강약품에 어떤 분이 왔냐 그러면은 한미약품 쪽에서 이제 우리가 약국 사업부를 하는 본부장님이 이제 부강약품의 사장님으로 오셨고요. 그래요? 그러고는 부강약품에서도 부강약품 사장이 한미약품 쪽에 일단 이사로 내정이 됐습니다. 서로 그러면 예. 교환을 한 거네요. 교환이라기보다는 이제 이게 그렇죠 교환 아이템도 아니고 일단 우리가 이사라고 하는 것은 이게 우리가 계약직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서로 교류는 계속해서 교류라는 좋은 단어가 있었군요. 예, 지속될 수 교류를 하고 있네요. 있다라고 네. 좀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여전히 이제 OCI와 한미가 그리던 그런 그림 중에 하나인 자회사들 혹은 우리가 신약 개발하고 있는 그런 사업부들이 약간의 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이런 사업적인 결합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일단은 재료 소멸로 빠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이후에도 OCI가 추진하고 있는 바이오 쪽으로의 이런 좀 확장성 그리고는 한미와 함께 이런 거를 이제 같이 개발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의지는 계속 체크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재밌는 것은 이 둘이 처음에 얘기가 나왔을 때 모녀가 일방적으로 유리하지 않나? 그래서 시작을 그러게요. 했다가 맞아요. 점점 이제 형제 쪽에서 우군을 확보하기 하더니 이제 판을 뒤집었다는 게 핵심 포인트고요. 네. 그다음에 더 중요한 포인트는 이 이긴 형제도 1조에 투자를 하겠다라는 것에 방점을 찍어야 되는 거죠. 그거 할 수 있을까요? 왜 해야 되냐면 결국 이 문제가 불거진 건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상속세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모녀가 이 상태에서 끝나게 되면 뭐 형제도 마찬가지겠지만 엄청난 상속세를 내야 되거든요. 그 상속세 줄이려고 처음에 시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요인들을 고려해 보면 이 형제도 같은 의견에서 무언가 투자를 통해서 자신들의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구주 매출을 통한 그런 매매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에서 네. 아까 뭐 테이보고스가 얘기한 부분은 굉장히 흥미롭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요거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다들 아실 거예요. 우리 증시의 격언이 있습니다. 지주사가 오를 때는 끝물이다. 근데 이번에는 또 다르잖아요. 왜 이번이 다르냐?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지주사가 오르면 끝물이라고 할 수 있지만 지금은 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인한 주주 환원이라는 큰 모멘텀이 있는 상황에서 지주사가 오르는 그런데 거. 지금 CJ도 어려운 상황이고 두산도 네.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배당을 늘린다, 주주환을 늘린다, 그거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게 맞습니다. 왜 어렵죠? 돈이 없으니까요. 돈을 잘 벌면 되죠. 네. 근데 일단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저 PBR이 2월에 핵심적이었고 저 PBR 2월에 그 상승의 핵심은 결국 우리가 배당을 늘릴 수 있는 주주환을 늘릴 수 있는 기업들이었어요. 그런 네. 기업들이 뭐 은행도 마찬가지고 그리고는 현대차, 기아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전에 저평가되어 있던 부분에서 주주환을 확대한 만큼 이게 기업이 상승을 했습니다. 네. 그러고 난 뒤에 수급이 튀어서 지금 3월에 지주사들이 올라가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첫째 공매도가 없습니다. 둘째 유동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기업 가치보다 오히려 수급에서 올라가는 게 더 세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번 한 시즌이 종료되는 걸로 어찌 보면 이게 귀결이 될 것인가 아니면 그냥 이 상태에서 뭔가 주가가 빠지지 않은 채로 계속해서 흘러가는 모양새가 될 것인가는 좀 지켜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그 부분이 참 두렵습니다. 이렇게까지 많이 단기적으로 오르면 그에 따른 부담감은 있는데 계속해서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돈을 싸들고 들어오려는 그런 수급이 대기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우리가 정말 다양하게 생각할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주사 관련한 이야기 이렇게 간단히 풀어봤고요. 다시 한번 한 줄 평 확인해 보시죠. 김정효 고수입니다. 많이 올라도 편안한 LS. 요 LS 일렉트릭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아쉽네요. 김태성 고수의 확실 불확실성 적은 기업부터 보자. 윤혜림 고수 4월 연속성 여부를 체크하자. 테이버 고수 지주사가 오를 때는 끝물이라면서 의견을 남겼습니다. 네, 오늘 장탑5 이어서 3위 주제 확인해 보시죠.